안녕하세요. 아이들림 수학학원의 백경원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모길중학교 기출문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인 것 같거든요. 1에서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홀수를 모두 곱한 값이 3의 a제곱 곱하기 7의 b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모든 숫자를 다 곱하는 게 아니라 홀수만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가서 99까지 곱했을 때 얘가 3의 거듭제곱하고 7의 거듭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려면 요거의 약수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제 K는 이제 그 나머지들의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3의 A제곱 곱하기 7의 B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큰 A 더하기 B를 구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거듭제곱으로 표현됐을 때의 A하고 B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3을 몇 번 곱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3의 배수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3의 배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의 배수에는 3도 있고 6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짝수랑 홀수가 반복돼서 나타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6이나 12 같은 짝수는 곱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들 중에서 짝수인 것들은 배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9 같은 거는 얘는 3의 제곱이라서 3이 2개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주냐? 각각 세주는 게 아니라 결론으로 A라는 걸 구하는 방법은 3의 배수의 개수에다가 3의 제곱의 배수의 개수에다가 3의 세제곱의 배수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짜자작 더해줄 겁니다. 그 더한 게 모두 A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예를 들어 3, 그 다음에 6은 안 되죠? 9,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8 안 되니까 21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27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선 여기 제가 적은 거 이렇게 나간다면 제가 적은 것들은 모두 홀수 중에서도 3의 배수들이에요. 그러면 3의 배수 찾아. 3의 배수 하면 여기 맞아, 여기도 맞아, 여기도 맞아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세워지겠죠. 그런데 얘는 3이 하나씩 갖고 있는 거 맞는데 얘는 3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걸 얘네들은 어떻게 반영해 줄까? 그러면 3의 제곱인 9의 배수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하나 동그라미, 여기도 하나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인 27의 배수도 세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쫙쫙 뻗어 나가면 3이 하나 있으니까 한 번밖에 안 세워줄 거고 9는 3이 2번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해서 3을 2개 갖고 있는 게 반영이 되겠죠. 27도 3이 3개 갖고 있다는 걸 3의 배수에서 한 번 세고 9의 배수에서 한 번 세고 27의 배수에서 한 번 세니까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수의 개수들의 합으로 A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할 건데 그 중에서 홀수인 것만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원래 100까지 3의 배수는 몇 개 있죠? 33개가 있죠. 그 중에서 홀수는 몇 개가 될까? 1에서부터 쭉쭉쭉 1이래요. 3에서부터 쭉쭉쭉 해서 99까지 앞에서 홀수, 뒤에도 홀수니까 여기서 홀수인 것만 뽑아내면 17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9의 배수의 개수는 100까지 9의 배수가 11개가 나오죠. 그 중에서 홀수인 것만 뽑아내면 6개가 나오네요. 앞에 짝수가 5개, 홀수가 6개. 왜냐하면 9부터 99까지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27의 배수는 원래 4개가, 27은 3개까지 나오죠. 3개가 나오는데 홀수인 것만 뽑아내면 2개가 나오고 하나 더 갈 수 있겠네요. 3의 4제곱의 배수의 개수는 3의 4제곱이
81이니까 한 개가 나오네요. 한 개, 81 한 개. 그거 하나가 온전히 홀수니까 한 개. 그래서 모두 더해서 홀수의 개수들을 모두 더하면 26개. 그래서 A가 26이 나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7의 거듭제곱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B라는 걸 구하고 싶은데 B는 7의 배수의 개수 더하기 7의 제곱의 배수의 개수 까지 하면 되겠죠? 7의 세제곱까지는 넘어가니까. 그러면 7의 배수, 자 1부터 100까지 7의 배수가 총 몇 개가 있죠? 14개가 있죠. 그래서 14개인데 우리는 홀수만 곱해야 되니까 홀수인 배수들만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7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7의 제곱의 배수의 개수는 4개가 나오겠죠.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홀수인 것만 찾으면 1개. 그래서 총 더한 게 8개. 그 다음에 72의 배수의 개수는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홀수인 것만 찾으면 1개. 그래서 총 더하면 8개. 그래서 B가 8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A는 26까지 나오고 7의 거듭제곱은 8까지 나오죠. 그래서 3의 26제곱, 7의 8제곱으로 나누었을 때가 떨어질 때 가장 크게 만드는 A 플러스 B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8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1부터 99까지 홀수인 자연수를 모두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듭 제곱은 3의 26제곱 곱하기 7의 8제곱 그 뒤에 숫자 이렇게 되니까 나누어 떨어지려면 A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26, B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8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34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부터 100까지 그냥 모든 자연수인 줄 알고 배수들로 홀수만 하지 않고 배수들로만 해가지고 계산해서 64라고 해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의 키포인트는 홀수만 곱해야 돼서 이 배수들 중에서 홀수인 것만 골라내서 더해줘야 되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일중학교 기출문제 2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좀 복잡하게 돼 있을 때는 각 계산을 먼저 간단하게 해주고 하면 좋은데요. 여기가 순환소수가 나와 있으니까 90분의 46에서 4를 빼주면 42x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90분의 42x 마이너스 10분의 a 자 마이너스도 많고 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90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자 30x 플러스 5 부동호 방향 바꿔주고 음수로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42x 플러스 9a가 됩니다. 그러면 30x 플러스 150 42x 플러스 9a가 되니까 넘어가주면 12x 150 빼기 9a가 됩니다. 자,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0, 양변에 12로 나누어 줄게요. 그래서 해를 마무리로 구해주면 x는 여기가 지금 3으로 약분이 조금 가능하겠죠. 그래서 4분의 50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첫 번째 부등식을 먼저 정확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x의 값까지 끝까지 구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안 나눠 떨어진다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x의 범위까지 끝까지 구해놓은 다음에 한번 이제 문제를 보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5개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수직선에서 나타냈을 때 어떻게 그려지는 그림이냐면 색칠한 동그라미에서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수직선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안에 5개의 자연수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직선을 이제 그려봤을 때 자연수가 5개라고 했으니까 뭔가 4, 5, 6 사이에서 놀지 않을까. 그래서 4, 5, 6을 보고 여기서 얘 범위를 구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구간만 따지는 거예요. 딴 건 보지 말고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될까 구간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호의 여부를 판단하는 게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얘가 어딘지 몰라서 얘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꾸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수직선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이렇게 색칠해서 된다면 자연수가 4개밖에 안 될 거예요. 4, 3, 2, 1 이렇게 4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안 돼요. 여기라면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라면 자연수가 5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어떨까? 여기서 돼서 이렇게 뻗어나간다면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 이 수직선이 5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구간을 먼저 정했어요. 어느 구간에 있어야 될까? 4분의 50 마이너스 3의 1이라는 애는 5보다는 오른쪽에 있지만 6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구간을 정했죠. 그 다음에 등호를 판단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5랑 같아도 될까? 얘가 5가 되어도 될까? 이 갈고리가 여기 위에 얹어져 있어도 될까를 보는 거예요. 얘가 여기 사이에 움직이는 건 아는데 5하고 6 사이에 있는 건 아는데 5 위에 얹어줘도 될까요? 5 위에 얹어줘도 여전히 자연수의 개수가 5개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5하고 6 사이에 있는데 여기 위에 있어도 될까? 이렇게 6 위에 얹어줘도 여전히 자연수가 5개일까? 아니죠. 얘는 색칠된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6 위에 얹어져 있으면 6까지 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수의 개수가 6개가 되니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범위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구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되니까 여기로 와서 양변에 4를 곱해주고 20, 50, 마이너스 3a 24, 50을 빼주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6. 자, a로 마이너스 3으로 좀 나눠줄게요. 그래서 부등간 방향 바뀔게요. 그래서 3분의 26부터 10까지입니다. 정수 a의 개수만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 8점 뭐뭐뭐뭐부터 10까지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9하고 10, 총 2개가 정답이 됩니다. 모든 기출에서도 나왔듯이 이 문제는 정말 유명한 문제죠. 첫 번째,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양쪽이 들어가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한 번에 생각하지 말고 이 순서를 정해서 첫 번째는 구간만 먼저 파악하기, 여기만 되는지 아니면 여기 넘어서도 되는지 넘어서는 안 되는지 우선 구간부터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호 여부를 판단하면 헷갈리지 않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 헷갈리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 중 기출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활용이고 조금 활용 중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로 나왔어요. 목적지까지 시속 45km 이렇게 맞춰주는 게 가장 편하죠. 시속으로 맞출 거고요. 단위를 킬로미터로 맞출 겁니다. 예정 시간보다 4분을 우리가 시속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60분의 4시간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60분의 4시간 늦게 도착했대요. 그 다음에 또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이동하면 예정 시간보다 7분, 60분의 7시간 빠르게 도착했대요. 예정된 시간이 늦지 않으려면 시속 몇 킬로미터로 이동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네요. 지금 모르는 정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이 거리에 대한 정보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속력에 대한 얘기만 나왔는데 그러면 어쨌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잖아요.
시속 45km로 가는 방법, 시속 60km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결론은 거리가 같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거리는 변함이 없으니까 속력하고 시간의 변화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정 시간을 X시간이라고 할게요. X시간 동안 안에 움직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상황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 상황 속 시를 써볼게요. 첫 번째는 시속 45km/h로 움직였을 때는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요. 더 오래 걸렸어요. 얼마만큼? 60분의 4만큼 더 오래 걸렸고, 두 번째 방법 60km/h의 속력으로 움직였을 때는 예정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했어요. 적게 걸렸어요. 60분의 7만큼 적게 걸렸어요.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속력 곱하기 시간, 두 개를 곱한 게 거리인데 그 값이 이거와 두 개를 곱해서 구한 요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겠죠. 거리는 우선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정식이죠. 방정식을 풀면 45x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는 60x 마이너스 7. 그러면 15x가 10이 되니까 자, x가 3분의 2가 됩니다. x가 뭐였냐면 예정 시간이었죠. 그래서 3분의 2 시간이 예정 시간이에요. 그러면 시간은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속력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나왔으니까 거리를 한번 구합시다. 자, 거리가 뭐냐? 뭐 아무 때나 넣어도 되는데 뭐 여기다가 넣을 거야. 여기다가 넣어보면 거리 이제 x가 3분의 2가 됐으니까 60에 3분의 2, 60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면 40 빼기 7이 되니까 거리가 34가 됩니다. 33이 됩니다. 33km. 그래서 거리도 구했어요. 시간도 구했고 거리도 구했죠. 이제 구해야 되는 속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33km 거리를 3분의 2시간 이내로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속력은 얘를 이걸로 했을 때보다 더 빨리 이동을 해야겠죠. 그럼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데 시간은 3분의 2 분의 거리 33. 그래서 2분의 99. 답에서는 소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소수로 찾아보면 49.5가 됩니다. 그래서 속력은 49.5 이상이 되어야 3분의 2시간보다 적게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지금 속력밖에 없고 뭔가 이제 차이의 시간만 알려줬을 뿐 시간하고 거리가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을 미지수로 잡아서 속력과 시간을 표현하고 그때 그 거리가 같다로 x값을 구하고 거리값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속력이니까 속력이 49.5로 나왔죠. 그래서 49.5 이상이 되어야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다는 활용에서 조금 미지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